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이 과목은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입니다.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검안 과목이라 보시면 돼요. 검사해서 눈 검사를 해서 이 눈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이 눈의 상태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검사를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광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어떤 이상이 있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시력 저하가 될 거예요. 시력 저하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시력 저하가 왔는지, 광학적인 이상인지, 아니면은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인지, 아니면은 안과적인 치료가 요하는 그런 변화인지,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3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이제 배웠던 가장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옵토메트릭 개론, 그리고 이제 자각식 굴절 검사, 타각식 굴절 검사, 그리고 이제 생리학, 인체 생리학, 그리고 눈의 생리학, 눈의 해부학, 인체 해부학, 모든 과목들이 이제 아우러져 가지고 내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모든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눈에 대해서 검사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처방을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제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학습 목표 보시면은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눈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해온 그동안의 이제 학술적인 그런 연대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생애 연령별 시기능 발달 및 관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광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처방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제 안경광학과 학생이고 또 예비 안경사로서 안경으로 처방하는 것을 쭉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시훈련으로 어느 정도 이제 또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숙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눈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해오고 연구했던 학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애 연령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신생아부터 이제 100세까지 우리가 수명을 본다 그러면은 신생아 때부터 100세까지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시기능이 발달되고, 그리고 어떤 시기능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제 처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들이 궁금했던 시력 앤드 안경 이야기, 우궁시, 이렇게 이제 제가 지었는데요. 요 교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쭉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안과 그 위에 보면은 안과 병원 및 안경원 종사자, 안경과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든 교재고요. 기존의 시력에 대한 어떤 책들, 검안에 대한 책들, 식이해부, 생리학적인 책들 보면은 이제 강의자 위주로 쓰여진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고서 읽는 독자 위주에서 그 시각에서 이렇게 또 쓰여진 책은 또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서 좀 이야기 형식으로 기존의 어떤 이제 어떤 교재나 강의 자료의 문제점, 일방적인 어떤 전달 방식의 그런 문제점을 좀 이제 극복하고자 그런 기존의 방식을 좀 극복하고자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읽는 자가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 내용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현상을 분석을 할 때는 안과적인 시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나 객관적으로 누구나 신빙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꼭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로 입증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자료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해도를 좀 돕기 위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좀 많이 풀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은 안에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밑에 잠깐 봐도 아기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신생아, 생후 1개월, 생후 2개월, 뭐 3개월, 4개월, 6개월, 뭐 이제 아기가 이제 커가면서 시력의 발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발달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많이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공시 교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또 중간중간에 우리 또 3학년은 중요한 게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국가고시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제가 별표를 집어넣으면서 어떤 부분 꼭 외워야 되는 부분, 꼭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공시 책과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나눠주는 유인물 통해서 같이 이제 그 두 개를 병합해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인간의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 그래서 눈의 이상을 파악하고 보정이 그 필요한 만큼을 우리가 처방을 하고 교정을 하자. 우리는 치료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안경과 이제 학문의 특성상 치료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안질환, 안과학 전공자, 안과 의사를 꿈꾸는 저 의학 계열의 이제 전공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부합되는 거고요. 우리는 광학적으로 어떤 이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력 저하에 관련된 근시원시 난시,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시나 사위 교정, 그리고 안구의 피로도, 그런 것도 이제 안경 렌즈로 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파악을 하고 보정이 필요한 거 마이너스 렌즈를 넣을지 플러스 렌즈를 넣을지, 아니면은 플러스 렌즈가 초점이 여러 개 있는 누진 다초점 렌즈의 방식인 다초점 계열의 렌즈를 넣을지, 아니면 빛의 방향을 좀 바꿔줘서 안위를 교정하는 그런 렌즈를 넣을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렌즈가 이 사람의 어떤 렌즈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학식 검사, 타학식 검사,
그리고 또 이제 3학기 때 하고 있는 그 양안시 검사, 이건 총망라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눈의 정상적인 생리, 비정상적인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인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이제 비정상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적절한 처치 및 관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적인 어떤 치료의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과학, 요건 우리가 이제 그 질환이 아닌 어떤 과학적인 교정을 필요하는 거냐, 그것을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제가 이야기를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과목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실습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눈의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 딱 보면은 이제 이 사람 어떻게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가는지 그 이제 딱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 생각이 나서 직접 실천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세상의 정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수단의 역할, 인식의 창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내 눈에서 예민하고요, 가장 그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80%는 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감이 있잖아요.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들어오는 정보, 들리는 거, 뭐 느껴지는 거, 촉감, 감각, 뭐 등등등 그 모든 것 통틀어서 이 이제 보는 것이 내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이 보는 것에서 이제 해결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시각 영역에서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눈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16시간, 2만 번, 10만 번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 밑에다가 줄을 치고 이제 적어 볼게요. 16시간 눈의 움직임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잠자는 시간 8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16시간 이상 쉴 수 없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2만 번 밑에다 줄 치고 순목 이렇게 적어 볼게요. 약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10만 번 밑에다가 눈 근육의 움직임이 약 10만 번 이상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눈이. 당연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노화가 찾아오겠죠. 노화가 찾아오는데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노화가 좀 더 빨리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안 같은 경우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멀리 보는 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지장 없어요. 근데 한 40대, 50대 정도 들어서게 되면은 가까운 데 보는 데 있어가지고 내 근육의 힘이 모자라게 돼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나이 시기가 되면은 가까이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게 보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됩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사물을 보게 하면서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노안의 눈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빠르다, 눈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더욱더 가혹한 시 환경, 시 생활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뭐 눈만 뜨면은 집에서 핸드폰, 뭐 컴퓨터, 텔레비전, 뭐 밖에 나가서도 계속 근거리 작업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30대, 최근에는 이제 노안이 30대 한 중후반만 돼도 노안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인데, 눈의 노화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빠르게 찾아온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본문 24페이지에 그림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눈의 발달과 뇌의 발달 이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의 발달이 뇌하고 연관이 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보이는 건데, 단순히 보이는 거하고 뇌의 발달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은요, 그냥 단순히 보이고 선명하게 보고 안 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은 내가 지금 우측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삽입을 해놨는데, 요런 그림을 이제 안 질환 우리 배우잖아요. 기초 안과 시간에 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좌안, 우안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좌안 먼저 보겠습니다. 좌안에 이제 파란색으로 파란 쪽 망막에 해당되는 게 귀 쪽 시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좌안에 좌측 망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코 쪽 시야.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가지고 오른쪽에 좌측에 보이는 그 시야와 우측에 보이는 시야와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케이블처럼, 마치 휴대폰 우리 충전하는 선처럼 이렇게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쭉 케이블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망막에서 나온 부분에 시각신경이라고 옵틱 nerv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시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 혹시 해부 시간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구 해부 시간 보면은 눈알을 제거하고 나면요, 눈알 뒤에 케이블 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안구는 좌우 상하에도 이제 직근과 사근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움직일 때마다 눈을 움직여 주게 돼요. 좌우 상하 뭐 회선 운동 등등 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근육들 말고요, 맨 뒤에 안화 첨 뒷부분으로 해가지고 신경 다발들이 있게 돼요. 신경 다발들이 그 이렇게 나가는 신경들, 그거를 옵틱 nerve, 시각신경, 시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안과 좌안에서 나오는 그 시신경, 망막에서 맺힌 상의 정보를 이동시켜주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시켜주는 그 경로. 그 경로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교차되게 돼요. 한번 이렇게 교차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시신경 교차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 교차부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상 정보 신호가 교차되게 되고요. 그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길목을 시각로라고 부릅니다. 옵틱 트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서 외측 슬상체에 이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로 부채살 모양으로 쫙 또 한번 퍼뜨려줘요. 퍼뜨려줘가지고 거기 이제 시각로 부채살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뇌 부분이에요. 대뇌 부분. 대뇌 부분인데, 그 대뇌 부분에서도 우리 뒤통수에 있는 대뇌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이 지금 눈과 머리,
이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그림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뒤에 시각론 부채살이 끝나는 부분에 C피질 비주얼 콜텍스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뇌 뒤통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가 다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이 안 보이게 돼. 눈이 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안구에서 망막의 상이 맺혀진 그 신호를 이 신호를 케이블 선으로 이어가지고 뇌까지 전달해 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눈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눈과 뇌는 직접적인 연결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주얼 콜텍스 C피질 부분에서는 맺혀진 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1차 시각 영역이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건 2차 시각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영역을 브로드만이라는 학자가 분류를 해서 브로드만 17번, 18번, 19번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식이해부학 시간, 안질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제 그 본문에서도 129페이지에 보면은 교과서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그림을 잘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129페이지에 17번, 18번, 19번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브로드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다. 그래서 그 어디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대뇌를 봤을 때 그 위치를 129페이지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번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이제 망막의 상 그 자체를 보는 것. 그리고 18, 19번이 이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인지, 그리고 나의 독해 능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가지고 이제 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우리가 단순히 17번만 있는 게 1차적인 시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실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안경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 하면은 이게 시력이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요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17번, 18번, 19번 이 이제 세 개의 영역이 버무려져 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내 시각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건데, 안경을 써가지고 선명한 상을 일단 한 번이라도 봐버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인지, 기억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안경을 썼다가 다시 벗으면은 다시 흐려 보일 거 아닙니까? 상이 이제 블러해지면서. 그러게 되면은 그 바로 전에 내가 이제 선명하게 봤던 그 과거의 어떤 기억하고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눈이 나빠진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뇌에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제 기능을 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이제 시각 기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시력표를요, 그냥 단순하게 아주 알아보기 쉽게 그냥 한글로 된 시표를 읽는 거 하고 영문으로 된 시표를 읽는다든지, 내가 눈으로 바로 이제 이해가 빠르게 바로 되는 그런 시표가 아닌 영문 시표나 일본 시표나 이제 내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시표, 아니 조금 난해하게 이제 표현된 그런 시표를 봤을 때하고 시력 차이가 또 나게 돼요. 이제 그
18번, 19번 영역에서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기능이 실제 내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여튼 129페이지 잘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력 저하는 학습 능력, 업무 능력 저하를 일으키고 기억력,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뇌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단순히 시력 저하를 방치하는 것, 그거 이제 그냥 내가 선명한 걸 좀 덜 보는 거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시력을 관리할 때는 항상 선명한 상을 보게끔 그렇게 내가 교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항상 선명한 상을 보고 선명한 그 이제 샤프한 초점을 망막에 맺게 하고, 이제 표준 시력, 우리가 얘기하는 1.0 시력을 보게끔 항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뇌 발달에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것은 즉 이제 학습 능력, 업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은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더 크게 이제 더 나아가면은 정말 시력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이제 이제 일을 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시력이다. 눈의 발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